요즘 시장 보면서 드디어 반등이 오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표면적인 움직임 뒤에 시장의 진짜 방향을 결정할 핵심 신호가 3가지나 숨어 있거든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신호들을 하나씩 아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060을 위한 미국 주식 투자 전략 채널 베테랑 킴입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주제, 바로 위험한 가정입니다. 사실 시장이 좀 빠졌다 싶으면 우리 투자자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죠? 맞습니다. 바로 저점 매수인데요. 근데요, 이번에는 그게 오히려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꼭 이 질문이 떠오르죠. 지금이 기회 아니야? 들어가야 되나? 특히 우리 은퇴를 준비하시는 5060 세대 투자자분들은 이 고민 아마 더 깊으실 거예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 많은 분들이 딱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특히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나스닥이랑 반도체 주식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진짜 과감하게 사 모아야 한다. 이런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냥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싸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 돈이 어디로 갔나 보니까 SXOL, TQQQ, QLD 이런 위험성 높은 기술주 레버리지 상품으로 정말 강하게 쏠리고 있어요. 이건 하락을 반등의 기회로 보고 아주 공격적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잠깐 딱 멈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번 시장 하락, 이걸 그냥 늘 있던 기술적 조정이겠거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놓치고 있다는 걸까요? 그 진짜 위협은 뭘까요? 이건 대부분의 저점 매수자들이 지금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이 게임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이번 조정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중동 문제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니까 유가가 막 흔들리고요. 그 충격이 마치 도미노처럼 환율, 물가, 그리고 결국 우리가 투자한 성장주의 가치까지 줄줄이 덮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JP모건의 경고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 그럼 유가가 배럴당 $150를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겁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는 이 시장의 기본 환경, 즉 펀더멘털이 바뀔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싸졌는? 이 표면적인 질문에만 딱 꽂혀 있어요. 하지만 수백 조를 굴리는 진짜 시장의 큰 손들은 뭘 보고 있을까요? 바로 이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겨우 잠재우나 싶었던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붙이는 거 아니야? 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발표가 3번이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를 진실의 3일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시장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3가지 일정입니다. 4월 8일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요. 9일에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PCE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일 아마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이 3가지가 이번 주 시장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FOMC 의사록.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하냐면요. 연준 위원들이 최근 물가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또 얼마나 불편하게 보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엿봐야 합니다. 여전히 경기 좀 나빠져도 물가부터 잡아야 해 이런 목소리가 강한지 그걸 확인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PCA,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CPI가 시장에 던지는 헤드라인 뉴스 같은 거라면 이 PCA는 연준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쓰는 진짜 언어 같은 거예요. 연준이 정말로 지금 상황에 안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바로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바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죠. 이건 발표되는 순간 시장에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올 데이터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시장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온다? 그럼 시장의 불안감은 다시 한번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불확실한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감으로? 아니면 예측으로?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딱 입각한 명확한 3단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주가가 하락했다. 이꼴 주가가 저렴해졌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금리, 즉 할인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없나?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요, 개별 기업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모든 주식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는 떨어졌지만 실제로는 더 비싸지는 이상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이 원칙을 바탕으로 이번 주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레버리지 써서 반등 쫓아가는 거 아주 보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에 널뛰기 할 때는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그 흔들림에 내 계좌가 먼저 녹아내릴 수 있어요. 둘째, 현금을 꼭 쥐고 계셔야 합니다. 유연성이 필요해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이 3가지 지표가 나오는 걸 보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이번 주만큼은 내가 가진 종목 차트 들여다보는 시간 좀 줄이시고요. FOMC, PCE, CPI, 이 거시 지표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런 단기적인 대응 전략은 결국 더 큰 투자 원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단기적인 예측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에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늘 똑같은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예측이 아닌 구조에 투자하라. 그리고 수익보다 생존을 우선시하라. 지금처럼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 장사에서는요, 이 원칙이 그 어떤 기술적 분석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은요, 단순히 지수가 오르냐 내리냐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이 3가지 데이터가 나온 뒤에 시장이 앞으로 물가랑 금리는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고 어떻게 다시 해석하느냐, 바로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하루짜리 반등에 좋아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이 거대한 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5200을 위한 미국 주식 투자 전략 채널 베테랑킴이었습니다. 충성.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포트폴리오, 내 소중한 자산은 지금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하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의 단기적인 반등을 추격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가? 그 답에 따라서 여러분의 장기적인 투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